네, 안녕하십니까. 오석준입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니얼 퍼거슨이라는 그 하버드 대학교 역사 교수죠. 네, 뭐 이분이 이제 역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굉장히 경제학, 그리고 어떤 네트워크, 뭐 이런 굉장히 다방면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쓴 2017년도에 썼어요. 좀 시간이 됐는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크게 많이 이제 회자된 책은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The Square and the Tower. 광장과 탑. 여기서 이제 내용은 Networks and Power from the Freemason to Facebook.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에서부터 페이스북까지,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네트워크와 파워,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니얼 퍼거슨은 이제 권력 자체의 성격, 권력을 어떤 계층적 권력, 즉 마치 이 타워에서 바라보면서 어떤 통제를 하는 그런 권력.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네트워크, 광장에서 존재하는 사람들의 어떤 네트워크, 이런 다른 종류의 권력. 이걸 뭐 권력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었죠. 하지만 어떤 하나의 거대한 힘이 존재하는 것이죠. 파워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어떤 다른 것의 어떤 항상 대립을 하고 서로 어쨌든 도와주고, 이런 하나의 어떤 지속적인 상호작용, 이런 걸 통해서 결국에는 어떤 이 세계사가 이런 권력의 어떤 역사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하나의, 우리는 이제 탑들만 이야기했었죠. 그게 뭐 어떤 탑이 있었고 어떤 왕이 있었고 어떤 왕에서 어떤 왕으로 넘어가고, 이런 이야기들의 역사가 이제 우리가 이해했던 역사인데, 사실은 이제 뭐 그건 하나의 어떤 굉장히 일부를 보여주기 위한 굉장히 하나의 어떤 연결점이지, 사실은 이 일부가 변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내부에 엄청나게 많은 스퀘어에서,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힘에 의해서 사실은 이 일부가 변하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굉장히 재밌는 관점으로 역사를 봤다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탑과 광장을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제 퍼거슨은 이제 권력을 이제 탑과 이제 광장 두 가지의 개념으로 이제 요약을 하죠. 탑은 이제 기본적으로, 탑은 뭐냐? 중앙 집권적,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보는 또 위계적인 전통적 권력 구조. 예를 들면 정부, 관료, 그리고 어떤 군대,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그런 교회, 그리고 뭐 현대 와서는 거대한 기업,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 구조들은 피라미드의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소수가 다수를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방식의 어떤 구조라고 할 수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제 로마 카톨릭 교황청, 그리고 유럽의 어떤 절대 왕정들, 귀족, 그리고 현대 와서는 관료주의, 관료제, 뷰로크라시, 뭐 이런 이야기들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광장의 경우, 광장은 이제 스퀘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또 이거와는 좀 굉장히 좀 상충되는 어떤 개념을 갖고 있죠. 분산적이고 어떤 네트워크 기반의 이제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여기는 이제 일반적인 어떤 학자, 그리고 중간 상인들, 그리고 기업가, 그리고 또는 이제 어떤 혁명을 일으킨 혁명가, 그리고 어떤 현대 사회에서는 소셜 미디어, 이런 것 같은 어떤
하나의 피라미드 구조가 아닌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좀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계몽주의 학자들,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던 뭐 공화주의 운동, 그리고 뭐그 외에 이제 약간의 뭐 그 음모론적인 뭐 프리메이슨, 그리고 이제 인터넷 이런 네트워크, 그리고 뭐 이런 인터넷을 베이스로 만드는 소셜 미디어,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이런 소통의 어떤 그런 그 인터넷 기반의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런 그 두 가지의 어떤 다른 종류의 탑과 그리고 광장의 어떤 이런 투쟁으로 이 모든 것들이 형성이 되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점점 그 네트워크의 힘이 더 강해진다. 응?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 정부나 이런 것보다 네트워크, 기업가들의 힘이 강해지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뭐 점점 기술 패권주의, 기술주의로 이제 세상이 이제 변모가 되면서 이런 개인들, 그리고 이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정부, 옛날에 어떤 탑의 역할을 또 해가는 이런 현상도 좀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거에 어떤 중세 시대를 보자면, 중세 시대 사람이 얘기했던 중세 시대를 보자면 이제 그 교회와 학자들의 네트워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가 어떤 탑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을 때 르네상스 시대의 학자들, 예술가들, 그리고 그 외에 어떤 그 철학가들, 그리고 이런 기술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 일반 사람이었지만 천재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네트워크, 그리고 어떤 광장을 만들어냈고요. 이런 거에 굉장히 그 어떤 그 굉장히 발전의 어떤 그 엔진의 역할을 했던 게, 구텐베르그가 이제 금속 활자를 만들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정보들이 일부의 소수 엘리트들한테 소유되어 있던 것이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새로운 사상과 아이디어와 생각들을 공유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이 촉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그 프리메이슨, 그리고 계몽주의 운동이 일어나고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의 굉장히 궁극적인 이제 극단적 형태로 19세기와 20세기 와서는 이런 그 어떤 하나의 혁명이 자꾸만 그 일어나게 되죠. 결국 이제 국가 권력의 어떤 그런 좀 잘못된 방향, 그리고 이런 그 굉장히 더 위협적인 이런 행태들에 이제 그 반해서 이런 혁명적 네트워크들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 국가와 이런 것들 정복을 하죠. 그것의 가장 큰 하나의 어떤 그 예가 프랑스 혁명입니다. 1789년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917년에 러시아에서 이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프랑스 혁명은 이제 그 왕정과 그리고 이제 혁명가들, 그런 공화정을 세우기 위한 혁명가들의 어떤 그 네트워크의 어떤 대립이고, 볼셰비키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중앙 집권적 그런 하나의 어떤 그런 중앙 집권적 파워와 그런 혁명적 사회주의 네트워크의 대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이제 21세기에 와서 이게 이제 물리적인 이제 광장이 아닌 가상적 광장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죠. 그 가상적 광장과 물적 광장이 또 서로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서로 연관성을 가져가면서 이러한 서로 굉장히 더 엄청난 광장적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그래서 인터넷과 SNS에 의해서 이제 이런 광장의 힘이 극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누구 모여라 그러면 뭐 이거 뭐 SNS에 뭐 보내서 다 모이고, 이렇게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이 광장의 힘이 그냥 슈퍼 파워적으로 극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아랍의 봄, 뭐 가다피도 이제 뭐 그래서 무너지고요. 그래서 2011년도에 이런 현상들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페이스북, 구글, 이러한 IT 기업이 사실은 그 과거의 탑의 어떤 그런 절대적 권력의 어떤 포지셔닝을 여기서 이제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현재 와서는 이런 빅테크 이상으로 하는 어떤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런 새로운 탑이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과연 이런 점점 우리의 어떤 기술과,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와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뭐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크립토 커런시,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점점점 모든 것들이 이제 탈중앙화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려고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탈중앙화적 그런 성향은 뭐 지금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항상 인간들이 가지고 싶었던 하나의 어떤 그런 우리의 어떤 본질적인 거와 이제 와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뭐 프랑스 혁명, 뭐 볼셰비키 혁명, 뭐 그 전에 있었던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국가 이상주의, 그래서 그런 억압, 통제 이런 것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움직임과 운동이 이제는 이제 디지털 사회에 와서 그것이 단순히 그냥 어떤 하나의 힘의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의 어떤 화폐혁명을 이루어내고, 그 화폐혁명의 그 근간이 되는 가상화폐, 크립토커런시, 그리고 그 기술의 중심이 있는 블록체인, 그리고 이거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어떤 생각, 즉 탈중앙화, 디센트럴라이제이션,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흥미롭게 과거에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 이제 디지털로 이제 이렇게 변환돼서 만들어져서, 사실은 이제는 이 시스템에서 시스템이 이제 결론적으로 만들어지고, 결국엔 이 시스템이 점점 확산이 되고 확대됐을 때 이 사회 자체의 어떤 많은 부분이 탈중앙화적 사회로 만들어지는 어떤 이런 종류의 하나의 큰 흐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탈중앙화가 되고 결론적으로 다시 재중앙화, 그러니까 리로케이션, 로케이션이 다른 데로 가면서 다른 형태의 또 이제 이런 재중앙화가 일어나고, 이 재중앙화가 다른 탈중앙화적인 힘에 의해서 또 다시 이게 또 해체가 되고, 또 다른 종류의 이런 그 중앙화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하나의 어떤 그런 리로케이션, 그리고 디센트럴라이제이션, 다시 리센트럴라이제이션, 그리고 다시 리로케이션, 이런 하나의 계속적인 어떤 순환적 그 루프가 만들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인류 사회에서 계속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즘에는 그게 이제 디지털화돼서 일어난다는 것이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으로 이제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이 우리 사회를 아주 엄청나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